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입니다. 오늘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타일러스 펜 3가지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애플 펜슬 2세대, 서피스 고와 서피스 북 3의 서피스 펜 3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탭 A8의 S펜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3가지 펜들의 기술 기반이 다 다르네요. S펜은 모두가 다들 아시는 그 실내의 와콤 전자기공명식 EMR 기반의 펜이고요. 서피스 펜도 원래는 와콤 EMR 기반의 펜이었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자적으로 서피스에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 엔트리그를 인수했고 그로부터 5년 정도 흘렀습니다. 처음엔 지터링이나 전류 흐르는 등의 오류 등등 정말 못쓸 물건이다 싶었는데 요즘은 꽤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애플 펜슬 2세대는 2018년에 출시가 되었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4세대의 호환이 되는 디지타이저입니다. 어떤 제품을 소비함에 있어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죠. 애플 펜슬 2세대는 2018년에 15만 9천 원에 출시가 되었다가 아주 괘씸하게 2020년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발표하면서 가격을 16만 5천 원으로 올렸어요. 애플 액세서리 비싼 거야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필기감 취향을 제외하고는 지원 어플의 버라이어티도 가장 광범위하고 쓸 일도 많아서 어쨌든 돈값은 한다는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 개인적인 바람으로 연필 한 자루에 16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서피스 펜도 애플 펜슬 못지않게 비쌉니다. 서피스 펜은 2015년 서피스 프로 4까지는 기본 구성품으로 펜도 동봉이 되어 있었는데 2017년부터 별매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서피스 펜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출시가 되었고요. 이 제품은 서피스 펜 3세대입니다. 12만 9천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S펜 무료입니다. 기기에 같이 넣어줘요. 이게 갤럭시 탭 A만 무료인 게 아니라 삼성의 플래그십 태블릿인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에도 같이 무료로 넣어줍니다. 타사 스타일러스 펜들이 1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갤럭시의 통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애플 펜슬 2세대는 전작인 1세대에서 바가지로 욕먹던 것들을 대부분 개선해서 출시가 되었어요. 우선 1세대는 펜슬 뒷부분의 뚜껑을 열어서 아이패드의 라이트닝 포트에 박아놓고 충전하는 방식이었죠. 충전할 때 모습이 부채 같기도 하고 똑 부러질까 걱정도 많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2세대에 들어서는 펜슬 옆면에 무선 충전 모듈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평평한 부분에 무선 충전 모듈이 들어있고요. 1세대가 둥그런 모양이 되어 있어 쉽게 책상에서 굴러떨어진다는 불편함도 동시에 이 평평한 부분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펜슬 뒷부분은 애플 펜슬이라고 딱 써 있어서 순정 간지 원하시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주고요. 펜촉은 아마 오늘 비교하는 펜들 중에서는 가장 두껍습니다. 이게 언제나 애플 펜슬 비판론자들에게 공격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써보신 분들한테는 펜촉이 시나스 허리마냥 두꺼워서 세밀한 조작을 못 해먹겠다라는 반응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걸 보면 역시나 실제로 제품 써보지도 않은 키보드 워리어들의 물어뜯기인 것 같죠? 펜촉은 이렇게 돌려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4개 2만 5천 원입니다. 놀랍네요. 펜슬 옆면에는 물리적인 버튼은 없지만 터치를 인식하는 터치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서 필기하다가 옆면을 톡톡 쳐서 지우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1세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바로 적용한 모습이네요. 서피스 펜 3세대는 1세대와 2세대에 있던 클립이 사라졌습니다. 5년 전에 서피스 펜 2세대 썼을 때에도 클립을 사용해서 어디 붙여넣거나 했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는 형태를 빼버린 것 같습니다. 서피스 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클립이 있다고 해서 그걸 책갈피처럼 잘 안 쓰거든요. 펜 이거 서피스 본체에 붙여서 항상 소중히 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니까요. 펜 뒷면은 고무 소재로 된 부분이 있는데 보통 필기 어플에서는 지우개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힘을 실어서 누르면 눌리는데 서피스 자체에서 동작 실행 할당이 가능해서 한 번 누르면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두 번 누르면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필기 어플 할당해두고 사용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S펜은 갤럭시 탭 A8의 수납형 펜이기 때문에 기기의 수납은 직접 가능하지만 애플 펜슬이나 서피스 펜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생겼습니다. 필기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애플 펜슬과 서피스 펜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반면 S펜은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소형화가 가능한 것인데 이 기술적 차이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납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고 필기를 할 때 손의 피로감이 조금 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일반적인 펜의 형태인 S펜을 별매로 팔고는 있습니다. 보급형인 갤럭시 탭 A가 아니라 플래그십인 갤럭시 탭 S6 같은 경우에는 수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영상에서 S펜을 갤럭시 탭 S6나 갤럭시 탭 S6 라이트를 들고 왔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 탭 S6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펜의 본체 옆면에는 버튼이 있어서 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는 지우개로 쓰곤 해요.
애플 펜슬 2세대와 서피스 펜 3세대는 모두 펜에서 정전기 신호를 직접 내보내서 입력을 하는 능동 정전기식 펜으로 펜 본체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서피스 펜에는 AAAA 건전지라는 서피스 펜이 아니라면 평소에 볼 이유도 없는 아주 가늘고 기다란 건전지가 들어있어요. 배터리 수명은 제조사 발표로는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체감상 3-4개월에 한 번씩은 갈아줬어야 했습니다. 애플 펜슬의 경우에는 분리가 불가능한 내장형 배터리이고 배터리 러닝타임은 서피스 펜에 비해 꽤 짧습니다. 100% 충전 후 1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애플 펜슬 2세대의 경우에는 펜슬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아이패드에 부착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같이 충전이 되기도 하고 또 방전이 되었을 때 15초만 부착해둬도 30분가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S펜은 그에 반해 펜에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애플 펜슬이나 서피스 펜처럼 펜에서 정전기를 자르자르 내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내부의 자기장 모듈이 신호를 발산하여 펜과 반응하는 전자기 공명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갤럭시 노트 10이나 갤럭시 탭 S6에는 배터리 들어간다는데 그건 무엇이냐? S펜의 필기 입력에 필요한 배터리라기보다는 그 광고에서 막 보여주는 쇽쇽쇽쇽 S펜으로 카메라 전환하고 뭐 그런 거 쓸 때 필요한 블루투스 전력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쪽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S펜 입력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모델은 갤럭시 탭 A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전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 조작 같은 것도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보통 펜을 사용할 때 필기감과 자연스러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레이턴시와 화면 주사율입니다. 아이패드 프로가 자랑하는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와 애플 펜슬의 21ms 레이턴시는 애플 펜슬 특유의 딱딱한 불편함도 참고 적응하게끔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입력 지연 시간 자체도 업계 최고 수준이면서 디스플레이에서 1초당 240번의 펜 입력 스캔을 하니 육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실시간으로 펜을 긋는 느낌이 들거든요. 서피스 펜 같은 경우에도 레이턴시가 20ms로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다만 그 입력된 화면을 쏴주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현재 서피스 라인업들이 모두 60Hz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그 빠릿함은 애플 펜슬에 조금 못 미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S펜은 매년마다 노트 시리즈와 탭 시리즈로 리뉴얼되기 때문에 더더욱 갤럭시 탭 S6를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탭 S6의 지연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58ms로 경쟁작들에 비해 많이 느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한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경우에 지연 시간을 26ms로 줄였지만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된 S펜 전용 필기 앱들이 부실한 탓에 다른 제품들에 비해 입력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삼성노트나 S노트조차 삼성 멤버스에서 레이턴시 개선 요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해주셨고, 실제로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펜 자체에 배터리를 탑재해서 전자신호를 쏘는 애플 펜슬과 서피스 펜에는 외곽 오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오차가 발생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거나 하드웨어 QC적인 문제이고, 구조적으로는 외곽 오차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S펜 내부에는 배터리가 없고 코일로 디스플레이에서 쏴주는 자기장으로 인한 공진으로 입력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주변에 자석이 있으면 필기할 때 왜곡이 발생합니다. 자석 케이스나 자석 케이블을 사용하면 필기감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요. 스피커 주변부에서도 왜곡이 발생합니다. 디스플레이 외곽 부분에서도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건 제품 결함이라기보다는 전자기공용 EMR 방식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삼성노트나 S노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외곽 부분을 S펜 사용 가능 영역에서 빼버리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외곽 오차를 못 느끼도록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애플 펜슬의 필기감은 딱딱하기로 유명하죠. 필기감의 호불호는 개인차가 크다고 해도 조용한 수업 시간이나 독서실에서 마음 놓고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그 딱딱한 소리를 해결하기 위해 목공용 풀이든 테이프를 바르든 하고 있고요. 서피스 펜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찰찰거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펜촉이 살짝씩 눌리면서 약간 버튼감이 눌리는 느낌? 부드럽게 흐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기 스펙이나 작동 결과물과 관계없이 그냥 디스플레이에 문댔을 때의 느낌 자체는 S펜이 가장 좋았어요. 이물감이 느껴지지도 않고 부드럽게 슥슥슥슥슥 김연아 선수가 음반 위를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역시 비교적 떨어지는 레이턴시와 완벽 호환되는 필기 어플들의 부재는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플 펜슬과 서피스 펜 그리고 S펜까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페이퍼리스 시대가 찾아오면서 완전히 종이책을 태블릿이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노량진에서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완전 무거운 책들 항상 들고 다니기보다는 태블릿으로 공부하고 필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어떤 펜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 크리에이터 시나스였습니다. 안녕.